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5월 2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이슈를 당일에 바로 덮어내면서 올라왔고, 우리 야간 선물도 같이 함께 올라오면서 갭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갭 상승한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77% 상승했었고요. 1.13% 갭 상승 후 내려와서 0.38%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비주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9,100원 대비 10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LPR 금리 결정 있었고요. 호주도 금리 결정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중국 대출우대 금리를 예고대로 7개월 만에 3.1%에서 3.0%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호주는 관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4.1%에서 25bp 인하한 3.85%로 결정하며 2년 만에 최저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을 이틀 동안 다뤘었죠.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과 어제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또 부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인하한 것에 이어 미국 주요 은행의 예금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능력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의 예금 등급이 기존 AA1에서 AA2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무디스를 비판하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속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표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시장이 올라왔던 사유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푸틴 통화의 기대감도 있었죠. 전일 약 2시간의 통화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협상에 나설 준비는 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도 주봉, 월봉상의 역대급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 나스닥의 강한 투자 심리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본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받아내려는 자금들이 몰려들며 본장 시작 후 3분 내에 이미 방향성이 끝난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 분봉으로 이 자리죠. 그냥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났어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선물에서만 떨어지고 그냥 게임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를 단계적으로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 지지받고 끝났죠. 너무나 뚜렷한 형태의 저항 돌파와 지지력 확인이 있었습니다. 국채금리도 본장 시작 후에 급히 진정되면서 내려왔고, 이는 우려했던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빠르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 3주 뒤에 있을 트럼프의 관세정책 통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세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은 1분기에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던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밸류 부담도 더 높아진 상태고요. 현재는 트럼프 관세정책 우려로 숨어있던 돈들이 투심 회복으로 몰려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카드론 잔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민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전월 카드사의 분기 말 부실 채권 정리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2조 5,0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월 42조 3,720억 원보다 1,285억 원이 늘어난 것이죠.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2월 소폭 감소한 뒤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월에는 42조 9,88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카드사에 대출받는 대환 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773억 원이 늘어나 1조 4,5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갭 상승 후, 자, 1% 이상 갭 상승 후에 약간의 횡보 시간을 좀 보냈었죠. 자, 여기 한 3, 40분, 4, 50분 정도 횡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9시 39분경에 횡보가 끝나는 시그널이 발생했다 라는 관점에서 파생반 텔레그램에 변동성과 관련한 포인트를 체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 횡보가 마무리되고 하방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드린 시점이 9시 39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 가셔서 포인트 짚어보시고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내 바로 하락하기 시작했었죠. 오후장까지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오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파생반 1차 지지 라인이었던 347부분까지 향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언급드렸는데 거기까지 가서 반등을 시도했었고요. 요 라인은 제가 8시 41분에서 42분 사이에 보통 요때쯤에 매일마다 중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드립니다. 매물대 분석과 옵션 가격 분석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숫자를 짚어드리는데요. 오늘은 347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347.05까지 갔었고요. 한번 반등 시도했다가 볼벤 만나 떨어진 다음에 여기가 346.85까지 갔다가 그 위에서 지지받고 끝났죠.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월물 옵션 양매도 속에 횡보하면서 옵션의 프리를 빼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수급 에너지상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축소하는 시간 동안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도만 작용을 하면서 하락했고요. 다시 후반부에 외국인 선물이 매수 전환되고 1,000억을 넘기고 갔을 때 프로그램이 매도가 강했지만 그걸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이 더 거세게 때려내면서 외국인 선물을 이기고 외국인 선물 매수도 계속될 수 없었기에 좀 축소되면서 끝이 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힘을 계속 집중해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매일마다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거 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요걸 체크하기로는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주요 에너지원. 근데 대체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이 비슷비슷한데 그 순서를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는지 요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언급을 드리는데요. 주요 에너지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힘이잖아요. 에너지는 힘이죠. 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돈이죠. 돈이 오늘의 시장 방향성과 가장 일치하는 그 행동을, 그 에너지원을 찾아가자라는 건데요. 오늘은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비차익 간의 상충, 요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그다음에 구독자 네이버 카페 구독만 하셨으면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속 음봉이 나오기는 했으나, 자, 일봉 보시면 연속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기는 했으나 전일 음봉을 모두 덮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음봉 자체를 하향 이탈하면서 출발하는 큰 개파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직 시장은 강한 상승 후에 단기 조정 국면, 짧은 조정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강한 빗각 추세의 구간에도 걸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아직 흐름은 전혀 이탈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도 이 흐름 자체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꺾인다면 오늘 개파락이 발생할 수 있고 내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협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까지는 외국 나스닥이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본장 가봐야 되겠네요. 오늘 연준위원들 연설도 많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준위원들 연설은 대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해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전일 음봉을 다 잡아먹는 장악형 음봉이 이렇게 출현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하락 전환 시그널로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자주 출현하는 모습은 아니며 최근 전환 시그널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는 24년 1월 초였습니다.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요. 그 시기가 어디였냐면 자, 요 지점이죠. 이렇게 자, 요 지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될 때 음봉을 음봉으로 덮어내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같은 시그널이 발생했었죠.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의해서 갭 상승은 했는데 그게 우리 장에서 유지되지 못했던 거죠. 자, 요때는 가다가 개인들의 콜옵션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가다가 꺾였죠. 요때 투신이 종가에 약 7천억 원의 선물 신규 매도 베팅을 했었는데 그 여파로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인 콜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기관이나 반대쪽 콜 매도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어떻게든 제한시키고자 하는 메이저의 힘이 작용했었고 이게 모두 합쳐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시장은 버텨주고 나스닥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덮어내고 또 그걸 음봉으로 덮어내는 위에서 출발해서 음봉으로 덮어내는 이런 장악형 삼각 수렴이 나오면서 수렴이 아니라 이건 또 사실 발산에 가깝죠. 어쨌든 요거 삼각형 형태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요때가 가장 뚜렷한 전환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건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합쳐서 보시라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틀 동안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고가부터 전일 저가까지 하나의 음봉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두고 코스닥은 전일 지킨 710, 어제 710포인트를 지켰었죠.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요 자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710자리를 어제 3번이나 찍고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와 61선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코스피에 비해 상승 추세가 또 먼저 꺾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금만 위협을 가하면 710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법안 발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 2차 전지 업종이 크게 밀리면서 코스닥에 힘을 더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종목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삼성 SDI 등이었고요. 이 종목들은 신저가 종목들이 이 종목 등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급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은 개인들이 무작정 버티고 더 매수하면서 고점에서부터 2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2차전지 탑10 지수 또한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죠. 고가 대비 76.5%나 빠졌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76% 빠졌다면 종목은 80% 이상 빠진 것들이 많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월봉을 체크하자 써놨는데요. 이거는 자 에코프로비엠 월봉을 보시면요. 제가 작년 1년 전에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1년 이상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요. 요때 제가 월봉 음봉이 완성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에코프로비엠 끝났다. 추세 완전히 끝났다. 뭘 기존에도 끝났었는데 이거 고가 찍으면서 끝났다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제 확인 사살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 깨졌다. 그래서 다음 이게 2024년 5월 봉이었거든요. 24년 6월 봉으로 얘를 덮어내는 양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얘는 끝났다. 어떻게 끝나요? 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 형태로 간다. 장기 침체 형태로 가면서 중간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걸칠 수 있다. 실제로 여기서 양봉이 하나 출현되면서 걸쳤죠. 저거 깨면 그 다음 여기다. 여기서 한번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 이거 깨면 여기다. 이것마저 깨기 시작하면은 이제 답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침체 형태에서 생각보다 그것도 빨리 간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또 늘어질 것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늘어질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빨리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작아 보여도 퍼센테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는 떨어지는 20% 이상 떨어져요. 여기가 2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작은 폭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을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최소 5년 정도의 회복 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최소의 기준이고 5년 뒤에도 이 자리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익성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미 중국에게 밀렸고 방식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죠.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단추를 깨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데는 가만히 있나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무너졌고 그나마 우리가 공략했던 성능 그것 또한 차이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법안 발의 이게 통과가 되고 하면은 그마저도 수익성이 더 악화되면서 사실상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흐르고 나서 또 어떤 이제 다른 모습이 또 펼쳐진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한국 항공우주를 예로 든 적이 많은데요. 한국 항공우주가 이거보다 훨씬 건전한 상태였는데 10년 전쯤에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긴데요. 이거 월봉이니까 여기가 2015년이죠. 제가 2015년도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이때 유명했죠. 한국 항공우주 10년치 일감을 한 번에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년치 주가가 진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10년 정도의 주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여기 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보니 10년 뒤에 여기가 시도가 되고 있어요. 진짜 10년이 흐른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묶이고 있어야 지금 겨우 여기 온 겁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버티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버틸 이유도 없고 버티는 것이 효율적인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어쨌든 미리 찍어서 주가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의해서 미리 찍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거는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수급이 개선이 더 안 되니까 쉽사리 그게 풀리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밑에서 팔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뭐 반등하고 이렇게 했을 때 팔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버리니까 이 쉽사리 수급 전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코스닥 지지라인 체크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복습하면요. 710포인트 그리고 690포인트 그리고 669포인트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차트에서 라인을 잡아보면 700은 라운드 피겨니까 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만 제가 그냥 건너갑니다. 710포인트 그 다음에 690포인트 그 다음에 669포인트입니다. 요 정도에서 체크포인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후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 일봉은 요거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한 건 이유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코스피 선물 일봉은 강한 반등 추세인 빗각 추세대에 걸쳐서 끝났고, 자, 여기 오늘 빗각 추세대에 걸쳐서 끝났고, 나스닥 결과에 따라 이게 일시적일지 연속 조정으로 접어들지 단계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선물 기준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역으로 지지라인을 체크하며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빗각은 일단 걸쳐 있지만 월요일에 이걸 깨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과 12일 사이에 만들어진 갭을 커버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피보나치 618자리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게 337자리죠. 여기가 337자리. 그 다음에 4월 22일과 23일에 만들어진 갭을 커버하는지가 세 번째인데, 여기가 329에서 330으로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상승폭의 여기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하는 정도고요. 즉 329 자리를 최종적으로 지킨다면 그냥 조정 국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힘이 더 강하죠. 반을 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제 매도 힘이 더 센 밑에 위에서부터 61.8자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체크할 문제고 거기까지 전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강세 흐름이 충분히 이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제가 6개월째 숫자를 안 바꾸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은 590, 570, 557자리인데요. 오늘은 어제 지켰던 55,700자리를 딛고 57,000원을 리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점 55,700원이죠. 고가가 56,700원이죠. 리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밀렸고요. 딱 55,700까지만 체크 하고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56,000원에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1016억 매수 마감했고요. 환매수가 우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반에 미결이 감소되고 많이 늘어나진 않았었습니다.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기존 매도 물량을 덮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간 뭐 덮어냈다, 약간 중립에 가깝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롤오버를 포함하면 아직도 매도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467억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마이웨이, 원웨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내 갈 길 가련다의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3,41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90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현재 야간장에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8억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59% 하락한 19.18로 끝이 났고요. 하단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딛고 급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하방으로 갈 확률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죠.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예견되어 있었던 사유로 바로 끌어올려서 영향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지만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2, 3주 후 관세정책 통보 시점까지의 흐름을 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위원 연설이 많이 있는 날이라 변수로도 또 작용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주목해보면서 내일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